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종목 이야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뿐만 아니라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갈 텐데요.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이어가 볼 예정이고요.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이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 클릭해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단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 종목 상담을 남겨주실 수도 있고요. TV 채널과 동일하게 지금 전송이 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양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낙폭을 줄여나가는 움직임은 보입니다. 2시경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금 변곡점이라고 하긴 조금 과장이 될 수 있겠지만 2시경부터 다시 시장에서는 낙폭을 줄이는 움직임은 보여집니다. 2029인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쪽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장중에 2017까지 빠졌던 시장이 2시 이후에 지금 2020선 위로 확실히 올라왔고요. 2030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변동 생겼나 볼 텐데요. 기관의 매수 물량 역시나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1,436억 원. 전 시간대 1,000억 원 미만이었는데 1,436억 원까지 늘어났고요. 금융투자가 주로 사줍니다. 1,380억 원. 그리고 투신도 매도 물량을 21억 원대까지 줄였고 연기금이 근데 매수 쪽으로 딱히 돌진 않네요. 오늘 394억 원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개인 사고요. 외국인이 매도 물량이 여전히 많네요. 3,656억 원 팝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690선 위에 올라와 있는데 거래소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빠질 때 더 빠지고 상승할 때 상승폭이 더 큰 코스닥 시장입니다. 최근에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코스닥은 일단은 장중 저점은 690선 지지를 받고 지금 691, 2대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낙폭을 줄여나가는지 좀 봐야 되는데 1% 안쪽까지 좀 올라와 주면 3시 안에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지금 머리를 들고 있긴 합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여전히 1287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매도 물량이 76억 원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매수로 전환을 좀 해주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 가운데에서는 연기금이 지금 104억 원, 투신이 43억 원 매수하고 팔고 있던 금융투자 쪽도 지금 2억 원 매도까지 매도 물량 거의 다 거두어들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 여전히 1,200억 원대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문제입니다. 오늘 1,193원 50전에 거래가 되면서 0.65%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 흐름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웅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하루 만에 다시 어려워졌는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 수 있습니까? 네, 어제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도 랠리가 나온 것처럼 시장이 지금 이제 당분간은 좀 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추세적인 상승세로 보기는 좀 힘든 장은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식 비중을 줄이냐 이런 것보다도 우선 시장에 대해서 후대응을 하면서 시장을 계속 관찰하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외국인들 3,000원 넘는 순매도 때문에 시장의 상승 탄력은 많이 줄어드는 상태로 가고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몇 주 동안 계속 지속이 되는 거지만 히트뷰주 그리고 이 그린핀 관련주들의 상승세는 계속 나온 걸
나온 걸 좀 판단한다면은 지금 시장의 뭐 종목별 장세가 계속 펼쳐질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역시 전에 나왔던 소식이죠. 뭐 중국이 미국의 히토류에 대한 수출에 대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뭐 중국 쪽에서의 히토류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히토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세를 많이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뭐 그래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에서 그런 테마를 많이 가는 현재 상태에서 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자, 지금 2시 44분 45초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최근에 좀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죠. 뭐 대형주로 좀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는데, LG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이 이 급락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상승세 보합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현재 초급시 상황은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LG전자의 V50이죠. 판매 부분이 지난 10일에 출시가 된 이후에 10만 대를 팔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V40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에 40만 대가 팔렸던 걸 본다고 한다면 이 LG전자의 V50의 그 판매 호조가 이 스마트폰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부분의 적자를 계속 축소할 수 있을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위에 대한 제재 부분도 그렇고 어떤 중저가 프리미엄 시장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상황은 LG전자 쪽에 약간 유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하위의 중저가 프리미엄은 유럽과 이 아시아 쪽에서의 시장층이 높은데 이런 하위의 판매 제한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역시 LG전자의 중저가 프리미엄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분기 때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LG전자의 가전 제품이죠. 한마디로 본업에 대한 가치의 부분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걸 본다고 한다면 LG전자의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면서 오늘 LG전자 이 가격대에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가는 76,800원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오늘 조정받고 다시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 본다면 추가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목표가는 83,000원, 현재가는 7만원 말씀드립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이 안에서 또 좋은 종목을 또 가지고 오셨을 텐데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박 의원님부터 갈까요? 네, 일단 이렌텍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이렌텍이 지금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제가 다시 한번 세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4,850원이 만약에 깨지면서 내려가게 된다면 일정 부분 좀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렌텍 보유하신 분들은 4,850원 기점으로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 관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4,850원을 깨고 내려가게 된다면 4,500원 정도 내지는 그 4,500원 살짝 위 4,580원 정도까지 조정력을 살짝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4,850원을 기점으로 손절 및 비중 축소 대응 꼭 하시기 바라겠고, 시장이 하락력이 나오니 버티는 종목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 프렌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프렌즈도 굉장히 저평가 기업이죠. 엄청난 저평가 기업이라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지만 한국 프렌즈가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면 파동적으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자리는 존재합니다. 그 자리는 어디냐? 이번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오면 1,490원 자리입니다. 1,490원, 대략 1,500원 정도. 한국 프렌질은 손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내려오면 1,500원에 추가 매수로 담으시면 돼요. 내려갈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일단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이제 개선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고 2천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500억이라서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0원대 이번 하락장에 맞물려서 내려와 준다면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1,500원에 그냥 추가 매수로 접근하시기 바라겠고, 오늘 새로운 종목으로 이제 우성 사료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료 관련 주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 기업이에요. 지금 뭐 살짝 적자기는 있지만 1,567억짜리 회사가 현재 1,065억이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다른 사료주들에 비해 조금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어서 최근에 제가 보니까 베트남 쪽도 이 돼지열병이 거의 국토의 3분의 1을 잠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사료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이 대한 한돈 협회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제 돼지 급여를 전면 중지하겠다, 이제 이걸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사료 관련주들이 한 번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제도 같이 자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성사료 일단 단기 공략으로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3,400원, 목표가는 4,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벨록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벨록스도 상당히 이제 저평가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종속회사 자산 가치를 합치면 1,700억의 자본 총계가 나오는데 이 개별로 보면은 666억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465억으로 자기 순자산 가치 대비 좀 낮게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저평가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금 4,500원 근처까지는 내려갈 수 있어요. 한 5,000원 정도.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6,500원에서 5,000원 사이권역에서 중장기 매집을 해서 평단을 한 5,500원 정도 내지는 5,700원 정도 만들어 놓으면 손실을 볼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비벨록스도 만약에 지금 내려오지 않고는 있지만 내려오게 된다면 비중 조율 잘 하셔서 평단을 한 5,700원 내지는 5,500원 정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TSE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TSE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다가 하락장 맞이하여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8,070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조정력이 살짝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찍고 반등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추가 매수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오면서 7,480원이나 6,74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9,200원대, 100원대 공략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6,700원이나 7,400원에 추가 매수를 하면 8,000원 내지는 7,500원 정도 평단이 형성되거든요. 그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이고 지금도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락장을 이용해서 이런 저평가 기업들을 좀 안전한 평단을 만들면서 모아가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E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청원 본부장 바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코리아 오토글라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동사는 자동차 안전유리의 제조와 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 완성차, 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 해외 자동차 공장에 지속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국내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충분히 국내 시장에서도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핵심은 역시 자동차 판매가 되겠죠. 지난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 세계 자동차 판매는 신흥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그 성장세는 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치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최저 수준인데 이유는 세계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에는 4,38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500억 원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의 경우에는 현대 그리고 기아자동차 신차 판매 증가가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동사의 실적 증가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최근 5년간 최대 수준이 540억 원, 당기순이익은 처음으로 600억 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바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동사를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재무구조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ROE죠. 자기자본 이익률이 15% 수준을 지난 몇 년간 유지할 만큼 자본 효율성이 높습니다. ROA 또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현재 자산, 즉 자본과 부채를 적정하게 활용을 해서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기본적으로 10%는 당연히 넘고 지난해 기준 최대 17%나 달했기 때문에 마진도 마진도 충분히 남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또한 지난해 11월을 저점으로 해서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처럼 시장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4% 정도의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보았을 때 역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4월 29일과 4월 30일 이 하루간에 나타난 이 갭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갭이라고 하는 부분을 메우느냐 그리고 메우지 않고 지켜주느냐 그 차이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라고 봅니다. 그런데 코리아 오토글라스 같은 경우에 5월 21일 이후로 사실상 이 갭을 크게 깨지는 않았죠. 오히려 오늘 반등이 크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중요한 22평선 위에 안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또한 매우 좋습니다. 외국인, 기관, 그 중에서도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매수세를 보였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회복되고 무언가 탄력을 받았을 때 한 차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급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오토글라스 지금의 조정 기간이 끝이 나면 반드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가급적이면 현재 가격 오늘 4% 정도 상승했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 만큼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제가 22,0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실적과 수급과 재무 이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주가는 22,000원이 아니라 25,000원까지도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16,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동사는 통합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삼성 계열사를 주력 광고주로 하고 있는 종합 광고업체입니다.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은 1,811억 원, 중국 지역 안에서의 로컬 광고주 대행 물량 증가와 북미 지역에서의 비계열 광고주 영입 효과가 결국에는 실적의 개선을 이끈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실적의 증가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역시 삼성이죠. 삼성의 디지털 마케팅 강화 전략에 따라 디지털 마케팅 물량이 국내를 넘어 전 지역에 걸쳐서 골고루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중국과 북미 등 단기적으로 부진했던 해외 자회사들의 실적이 다시 한번 정상화 궤도에 오른다면 제2기회의 주가 상승 또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닷컴 사업, 리테일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서의 사업 확장도 영위하기 위해 다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개를 넘어가는 기업의 인수 합병을 시켜준 것은 물론이고 갤럭시 스튜디오 그리고 닷컴 사이트 등을 운영을 하면서 커버리지 영역 또한 넓혀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 중 하나인 배당 성향이죠. 배당 성향 또한 60%를 넘어갈 만큼 괜찮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동사 또한 지금의 주가의 우상향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분명히 이어지고 있죠. 또한 하나하나 캔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일중 변동성이 사실상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중 변동성이 작다라고 하는 것을 수익이 얼마 안 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이러한 약세장에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매우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죠. 역시 그 이유는 수급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동사는 기관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인이 최근 1개월간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지난해 10월이었죠.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제1기획은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됐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기준 약 2만 원대의 주가가 지금 5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2만 7천 원까지 35% 정도의 수익이 나오고 있고 지금 또한 외인의 매도세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진적인 매수세를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3만 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2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동사는 각종 전자제품의 구동 모터를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핵심은 카메라 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국내 전략 거래선의 스마트폰 차별화 전략이 카메라 변화로 판단이 되는 만큼 현재 프리미엄 모델에 3개의 렌즈가 있는 트리플 카메라를 제공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요 증가가 평균적인 공급 단가 상승을 견인할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심지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이 모든 실적이 개선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영업 손실이 77억 원이 났는데 매출액의 감소, 당기순이익의 적자, 전환 그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은 약 4천억 원, 영업이익은 338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약 6,000% 정도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시장이 눌리는 시점에서 한편으로는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없었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이 기업을 분할 매수해도 결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우리나라 증시가 매우 좋지 않았죠. 여기에 대한 기저 효과까지 감안을 한다면 사실상 자화전자 실적에 그중에서도 영업이익의 큰 폭 증가가 개선이 되는 만큼 자화전자를 조금 더 눈여겨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최근에 4월, 5월 약 2달간의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종목 또한 큰 폭의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다시 한번 13,000원대 위로 이평선 기준 242 이평선 위로 안착이 된다면 한 번 정도의 움직임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전 고점인 15,000원 가격대를 뚫게 되면은 사실상 그 위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탄력은 크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우선은 19,350원 제시해 드릴 거고요. 손절 가격은 11,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LS 산전입니다. 전력기기 그리고 시스템의 제조와 공급 기업입니다. 자동화 기기와 시스템의 제조와 공급은 물론이고 녹색 성장과 관련한 그린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LS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사업 부분은 전력과 자동화, 금속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전력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러한 전력과 자동화 기기 부분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 에너지 사업이 흑자 전환 그리고 이러한 흑자 전환이 추후에 동사의 실적을 크게 개선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은 충분히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기 사용량 증가의 대안으로 부각된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라 수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점 또한 LS 산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주된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수급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하락에 주가 하락에 조금 밀렸지만 3거래일 전이었습니다. 5월 27일
그리고 5월 28일 동기간 중에 약 10% 정도의 상승이 나왔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 가격대를 이탈하면 다시 한번 올라오고 또 5만 원에서 약 5만 5천 원 사이에 갔을 때는 다시 한번 5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매우 강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매우 크게 나와서 이번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한다면 그래도 박스권 상단이 있었던 5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시장 또한 소폭 회복이 된다면 단순하게 이 가격대를 넘어서 그 위의 가격대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을 6만 5,300원, 손절 가격을 4만 4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홈쇼핑입니다. 현대홈쇼핑은 TV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등의 매체를 이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통신 판매 기업입니다. 올해는 모바일과 티커머스 중심의 성장세로 양호한 실적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 속에서 최근 주가는 박스권 하단은 물론이고 오히려 바닥권에서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비 경기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 패턴 변화에 따라 대응, 상품 경쟁력 강화 등으로 외형 성장은 분명히 이루어져 있고요. 취급권은 카탈로그와 인터넷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TV 부문의 견고한 성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저점 구간에서의 반등이 반드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영업이익이 10%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약세에 따라 주가가 많이 밀린 지금 구간에서 한편으로는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를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선은 동사는 지난 11월에 한 번의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3월까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지금 지난 11월에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전 저점이 89,600원을 이탈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이 구간에서는 그래도 지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손절 가격을 매우 짧게 잡고 대응을 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12만 8천 원, 손절 가격은 9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코리아 오토 글라스부터 현대 홈쇼핑까지 5종목 다양한 업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어땠는지 좀 리뷰해 보고요. 오늘의 또 어떤 종목이 괜찮을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 박 의원님 코콤 말씀해 주셨는데 코콤 자체가 그 약간 테마로 엮였었잖아요. CCTV 중국 쪽. 그쵸. 어땠습니까? 이게 기술적으로만 지금 접근했거든요, 저희가. 다행히 딱 올라갔습니다. 딱 찍고. 다행이네요. 네, 딱 찍고 7,850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예. 7,810원까지 저점 찍고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손절이 있습니다. 7,800원이었죠. 그렇죠. 예. 네, 손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단기적 수익을 내실 분들은 8,28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는 거고 오늘 거의 고점으로 찍었는데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수익을 내실 분들은 8,600원 정도 자리까지 지속적으로 일단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게 이게 지금 테마주로 살짝 엮여 있잖아요. 그동안 네. 조용하다가 네. CCTV 지금 제재하겠다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대체제로 올라온 건데 만약에 오늘 또 히토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좀 잠잠하다가 며칠 만에 올라왔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가 나오면 또 급등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뭐 사물 인터넷 쪽도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 있었죠. 그렇죠. 또. 예. 대만 쪽에서. 대만 쪽에서. 네. 그래서 행사도 있고 또 테마 섹터에 엮이다 보니까 지금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조정력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끌고 가시면 되고 이 기업이 그런 테마성뿐만 아니라 상당히 재무 구조가 좋아요. 1,474억짜리 회사인데 부채가 34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가총액도 1,400억이고 순자산 가치 1,128억. 그래서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은 종목이고 흑자도 지속적으로 잘 내고 있어요.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매출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년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성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데 충분히 뭐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오늘은 이제 우성사료를 단기 공략으로 한번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우성사료가 최근에 이 돼지열병 관련 섹터에 엮이면서 지금 시세가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왔는데 살짝 또 기간 조정을 일정 부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금 한 번 정도 반등력이 또 강하게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손절가를 좀 짧게 제시해 드렸어요. 3,400원으로. 왜냐면 이미 시세가 한번 강력하게 나온 걸 따라 들어가는 거니까 좀 손절을 짧게 잡아 드렸는데 지금 거의 뭐 시세가 3,4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조금 더 내릴게요. 3,300원으로. 3,3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공략을 해보시고 여기서 상승력이 강하게 나오면 4,000원까지 바라보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성사료 단기적분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청원 본부장은 대한제강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시간이 사실 한 주는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네, 2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마. 어때요? 2주면은 완전 초단기는 아니었는데. 사실 수익이 조금 나긴 했는데 예. 그래도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보합권에 아직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대한제강은 지금 다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수급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우선은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기관의 매수가 최근 1개월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주가는 대략 7,500원에서 8,000원 사이 이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격이 어떠한 변화가 크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합니다. 언젠가 모를 주가 상승을 위해서 현재 매우 낮은 가격에서 기관이 저는 매집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 2월 14일에 그리고 5월 초였죠. 두 번에 걸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바닥권에서 조금씩 탈피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이평선, 22평선이 241선, 이 241선 또한 돌파를 한 만큼 지금 시점이 어찌 보면 상승 추세를 위한 매우 초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아직 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2.5% 정도 상승하고 있는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도 저는 결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제가 지난번 얘기해 드렸던 것보다 훨씬 높게 12,000원 정도까지 잡고 대응하셔도 좋으니까 대한제강 단기적으로 보합권에 마무리되었다라고 해서 안 좋은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중기나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으로 보이는 만큼 대한제강 지속적으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제강 지금 뭐 시간이 흘렀지만 주가의 흐름이 큰 변동이 없고요. 지금이라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에요? 네, 오늘은 제1기획입니다. 사실상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5가지 종목들이 일종 변동성이 그렇게 큰 종목들은 아니고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거나 테마에 형성된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하다는 것,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수급이 괜찮은 종목을 오히려 한번 가지고 가보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제1기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1기획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주가의 우상향 흐름도 크게 깨지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제1기획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주가는 올라가지 않아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1기획 오늘 종가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의 가격 좀 매수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3만 원 드릴 건데 사실상 단기적으로 3만 원까지는 힘들다 하더라도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좋은 기업입니다. 다만 손절 가격은 24,000원 꼭 지켜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1기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긴 해요. 어때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특징적이십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신세계 건설입니다. 건설주가 좀 생뚱맞게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화성 국제 테마파크 사업 주관사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지금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발주하는 그 유통 상업 시설을 만들면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번에 제가 상승력이 나와서 이 종목을 조금 주목하는 이유가 흑자를 잘 내고 있고요. 그리고 1951억짜리 회사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1298억이에요. 이슈가 또 붙었기 때문에 지금 첫 상승력이 나온 상태라서 요거를 조금 기술적으로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정력이 나온다면
31,300원에서 3만 원 사이로 조금 분할 관점으로 평단을 31,000원 밑으로 끌어내려서 매집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반등력이 나오면 그 반등력을 일정 부분 끊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시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36,000원이 돌파가 된다면 44,000원까지도 상승력이 단기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신세계건설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건설, 뭐 테마파크 육성이나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정책 이야기가 어제 뭐 일면에 나온 게 보였었는데 이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신세계건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청훈 본부장님, 오늘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시장에서? 저는 유비코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사실상 개별적으로 오늘 움직임이 있었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은 많았는데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정말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게 5G 딱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기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저는 이 5G가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인지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유비커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5G가 현재 전 세계에서 최초로 대한민국이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그 파급력과 그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지, 물론 지금까지는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결국 개선이 될 건데, 이 5G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신이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어지게 될 경우 한편으로는 국내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파이도 커지고 5G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신 장비 그 모든 것들의 주가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G가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어서 주가를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도가 넘었어요. 오일솔루션이나 기타 5G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유비커스 또한 지금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G는 설령 일정 기간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코 단기성 호재거리가 될 만한 산업이 아니라 중기나 장기적으로도 매우 괜찮은 산업군이 될 겁니다. 시장 주도주가 없는 시점에서 5G 관련된 기업들을 눈여겨보시고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하려고 하는 이런 유비커스를 눈여겨보면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 아래 오늘 제가 눈에 보였던 특징주는 유비커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비커스 말씀해 주셨는데 두 분께 좀 공통적으로 질문 한 가지만 뭐 저희가 준비된 건 아니지만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는 종목은 계속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지금 저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느냐, 달리는 말에 타는 게 맞느냐라고 약간 갑론을박이 펼쳐질 수 있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경험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달리는 뭐 5G나 뭐 테마성 재료들이 낫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기다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저점 매수를 지금 해보는 게 나아요? 일단은 좀 종목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 대형주 중에서는 이미 좀 극단적으로 하락이 나온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전략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예컨대 신저가 나온 종목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제가 종목명을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이제 외적인 대형주들은 지금 접근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이 이제 그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또 수급주들이 있어요. 그 덩치가 좀 작은 소형주들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은 오늘 빠지지 않고 상승력을 유지시켜주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과 같은 이 하락 장세 때 여러분들이 그 종목별로 조금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차트가 너무 이뻐서 들어갔는데 오늘 하락장과 맞물려서 얘가 빠져, 그러면 빠르게 그냥 손절을 하셔야 돼요. 물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락장 많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장과 같이 밀리는 종목이 나중에 시장이 회복이 나왔을 때 내 주식이 회복이 나오느냐, 그 나오면 좋지만 대다수 회복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내 종목이 지금 하락과 맞물려서 빠진다면 그냥 커트 시키시고 나중에 재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면, 대형주 많이 빠졌는데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 그래도 좀 섹터라도 있지 않아요? 음식료 섹터도 지금 뭐 CJ제일제당 연저점이고 이마트, 롯데쇼핑 지금 좀 업황은 안 좋은데 다 종목 찍어달라고 좀 그러시는 거죠? 예. 알았어요. 자,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사실 그거예요. 예. 롯데 하이마트가 좋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하이마트요. 여기서 빠져봤자 4만 원이에요. 빠져봤자 4만 원. 그래서 요거 4만 3천 원 이하로 지금 분할로 살살살살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롯데 쇼핑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16만 원 깨졌더라고요. 그렇죠. 요것도 빠져봐야 15만 2천 원이에요. 15만 2천 원 아니면 14만 8천 원. 그래서 지금 가격 이하로 살살살살 또 모아 가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있습니다. 한국전력 극단적으로 빠졌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대규모 적자가 나기 때문에 밀리면 한 4천 원 정도는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이 저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 하락장에 이용해서 좀 미리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여기까지만 언급드리면 되죠?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갑작스러운 질문을 네. 드렸었기 때문에 이창원 본부장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유비쿼스 말씀해 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건데 5G 잘 가잖아요. 사실 뭐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도 52주 신고가 가고 지금 안 밀립니다. 지금 KMW도 그렇고. 네. 어때요? 5G밖에 지금 안 보여요. 사실 시청자분들도. 예.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고객이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는 투자자가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틀 안에서는 저는 지금 네 종목이 많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수익률 그리고 투자 기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성과를 측정하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1년이죠. 근데 1년이 아니라 10년을 가지고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 하락, 지수 자체의 하락은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 될 겁니다. 예전 대한민국의 증시 같은 경우 IMF나 또는 나스닥 붕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때 대비 지금 주가는 그래도 다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고 하더라도 회복이 될 겁니다. 내 종목이 어떤 테마라든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종목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뭐 롯데 하이마트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대형 종목,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기업은 결국에 시장이 회복이 되면 시간을 두고 회복이 될 거라고 봐요. 하지만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건 사실상 이것 또한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언제나 매우 조금의 포트폴리오 전체의 비중 중에 얼마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올라타시되, 큰 틀 안에서는 지금 내 종목이 조금 빠지고 있다 하더라도 10년, 20년 주식 투자를 한다는 마음 아래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그래도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4148번님의 대한광통신인데 4,900원의 비중 30%입니다. 사실 뭐 5G 종목 가운데 안 오른 종목 찾으면 이 종목이잖아요, 박 의원님. 근데 이 종목은 왜 안 이미 오르는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았죠. 아, 그래요? 네. 이미 지금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과거 저평가였던 시절이 1,000원대 이하 그 동전주였을 때 800원 정도, 900원 정도에 움직였을 때 이때가 저평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2014년도, 2015년도 마찬가지였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되면 이 대한강통신 같은 걸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막 했었는데, 진짜 실적이 크게 또 성장이 나오면서 엄청난 대시세가 나왔습니다. 거의 7, 8천 원대까지. 근데 지금은 다시 또 밀렸잖아요. 예. 만약에 이 대한강통신이 주가 위치가 2,000원 이하였다면 시세가 크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미 강력하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쉽사리 시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할까요? 물리시면 안 됩니다. 물리시면. 근데 지금 이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물리셨네요. 그죠? 4,900원에. 10% 가까이 지금 네, 그래서 빠진 것 같아요. 손절 라인을 정해 드릴 거예요. 예. 4,500원이 손절입니다. 4,500원. 얼마 안 남았네요. 예, 4,500원 그냥 커트 시키시고, 만약에 이대로 안 무너지고 상승력이 나오면 아마 4,78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4,780원. 그 정도 선에서 끊어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 시청자분 생각은 4,900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4,900원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라고 여쭤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전까지. 재수 좋으면 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4,780원에 끊어내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철저하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대변을 좀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7899번님, 우진비엔지 2,240원에 비중 높습니다. 70%. 요즘에 비중 높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진비엔지는? 네, 우선은 투자자님의 경우 매수 가격이 지금 2,240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현재 주가가 2,900원입니다. 크게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사의 주가가 최근 3거래일간 음봉이 나오면서 좋지 않은 듯하지만, 오히려 3거래 동안 이렇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특정 가격대에서 한번 다시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제시하는 가격대는 2,815원입니다.
장기 이평선이 있는 이 가격대에서 지지만 해준다면 한 번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15원 이 가격대를 깨지 않으면 우선적으로 홀딩을 하되 이때는 목표 가격을 3,500원까지 한번 가지고 가보시고요. 2,815원 이 가격대를 이탈을 하면 그때 바로 정리를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약 30% 정도의 매우 큰 수익이 났으니까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는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2,815원 이 가격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갑니다. 0796번님의 뉴로스입니다. 6,400원에 이번에 비중이 100%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일단 자기 자산 가치 대비 2배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예.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죠, 차트상. 근데 아직도 자기 자산 가치 대비 2배 정도를 부각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적으로밖에 대응이 안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또 손절 라인 잡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손절 라인은 5,400원을 제가 잡아드리고 만약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오면 기본적 되돌림이 6,000원자입니다. 6,000원. 6,000원 1차. 네, 지금 매수가가 6,400원이니까 자 6,0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면 6,900원까지 단기적으로 스팟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6,000원에 한번 신경 쓰시고 만약에 얻어맞고 밀릴 것 같으면 전량 여기서 빠져나오는 전략 그리고 근데 강력하게 돌파하면 6,900원 정도까지 살짝 더 바라보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로스 들어봤고요. 한 종목 더 갑니다. 2293번님의 KC텍이고요. 18,000원의 비중은 18%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쭤보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현재 손실이 약 30% 정도 나고 있는 예.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보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 비율이 유동 비율이나 부채 비율, 유보율 결코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재무 구조상으로는 매우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하락은 철저하게 시장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 점과 수급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 투자자님 같은 경우 현재 이 종목의 투자 비중이 약 20% 정도 수준이고 지금의 손실을 감안하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은 6% 정도 돼요. 지금 시장에서 6% 정도의 손실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가격으로 매우 낮게 약 1,5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릴 건데 이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중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1,500원 이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시고요. 1차적으로 매수 가격이 18,000원에 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또 그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C텍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마감 지수 정리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024포인트대입니다. 2030포인트 터치를 하나 했는데 다시 밀려 내려갑니다. 2020포인트대에서 오늘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동시호가 시간은 2021까지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2043부터 2017까지 빠진 뒤에 2030포인트대로 올라가나 했는데 다시 지금 3시 이후에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이 많이 사주고요. 개인도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무려 4,039억 원입니다. 오늘도 팔고 있는 외국인인데 그러다 보니 시장이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연기금이 오늘 나머지는 다 사는데 두 채들이 연기금만 472억 원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낙폭이 여전히 1.88%입니다. SK하이닉스 올라가긴 하는데 기술적으로 소폭 반등에 성공하는 정도고 현대차도 빠지고 셀트리온도 빠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낙폭이 생각보다 적은 모습이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LG화학, 신한지주, SK텔레콤 모두 빠집니다. 특히나 신한지주의 낙폭이 5% 가까이 장중에 나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와 포스코 올라가는데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코스피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코스닥 시장 1.57% 691포인트대입니다. 일단 690선 지키는지 좀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690선 지키면서 마무리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97부터 690까지 밀린 뒤에 693까지 회복했고 다시 690선으로 내려오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어렵습니다. 수급 주체 봐도 개인만 사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기관이 매수로 전환을 안 해주네요. 개인이 1,403억 원, 기관 66억 원 매도하는 주체 중에서 주로 금융투자 쪽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 쪽도 지금 팔고
보험은 사주고 있고요. 기타 금융도 팔고 일단 기관 수급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무려 1,309억 원이나 팔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 많이 밀려 내려갑니다. 자, 이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낙폭이 1.93%, CJENM은 뭐 기생충 이슈로 아직은 좀 버텨주는 상황이고요. 시장에서 신라젠이 급락이네요. 4.55%. 헬릭스미스가 지금 유무상증자 얘기가 나오는데 무상증자는 한 주당 0.25줍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드렸지만 유상증자 가격이 14만 원대로 나오면서 그리고 비중도 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에 바로 직격탄 맞은 상황이고 HLB 시총 5위로 올라왔습니다. 포스코캠텍은 오늘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상황입니다. 시총 5위였던.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펄어비스,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 휴젤까지 모두 빠지고 있고요. 펄어비스도 결국엔 3%대까지 낙폭 키우고 메디톡스도 42만 원 위로 못 올라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1.75% 빠지고 셀트리온, 제약 2%대, 휴젤도 1% 후반대의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자, 일주일의 정중앙 수요일 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수요일 뭐 요일적으로 힘든데 장도 굉장히 지금 힘들게 마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 분 한 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지난 시간에 그래도 이제 조금은 괜찮아지는, 그래도 뭐 벼뜨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숨 쉴 정도는 나온다라고 했는데 어제 하루 숨 쉬고 오늘 바로 또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시장? 일단은 제가 뭐 살짝 반등력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반등력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오늘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오늘까지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오늘 또 못 갔죠. 일단 못 가고 내일부터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GDP 발표가 있습니다. 미국 GDP 발표. 예. 제가 차트를 띄워놨나? 여기 띄워놨네요. 미국 GDP 발표가 내일 있고 예상치 대비 실제치가 하회하면 이것도 또 시장의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어서 중국 비제조업 PMI, 제조업 PMI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표들이 안 좋게 발표 나오면 시장은 한 단계 더 밀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밀리게 된다면 월봉상 파동력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으로 제가 간단하게 보면 1940선 정도까지 밀리는 겁니다. 저번에 하락했을 때 11월 달에 들찍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까지 다시금 1940선 라인까지 밀릴 수 있고, 만약에 이 자리가 살짝 깨지면서 더 하락이 나오면 1740 라인까지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1700짜리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1940짜리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락력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니까 지속적인 하방 베팅력, 즉 뭐예요? 월요일 날에는 살짝 중립 수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중립 수급이 나오면서 이건 좀 조정력이 완화됐다. 기관이 적극적으로 상승 베팅력이 나왔고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하방 베팅력이 나왔는데 콜 포지션을 보면은 중립 수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정도에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런데 진짜 화요일 날 반등이 나왔는데 화요일 날 수급이 어땠냐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오늘같이 하방 베팅력을 잡지 않고 관망 포지션을 했어야 돼요. 외국인이 관망 포지션 잡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상방 베팅 포지션을 강력하게 잡아줬어야 되는데 어제장에 그 포지션이 애매했습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살짝 하방 베팅 포지션을 계속적으로 잡고 있고 기관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매수를 강력하게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좀 운이 나쁘면은 보합 내지는 눌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아침 땡 되자마자 그냥 내리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현재 포지션도 지속적인 하방 베팅 포지션이에요. 그러면 내일도 빠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 수급이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내일장도 빠진다 보시고 내일 수급 보고 만약에 이러한 똑같은 비율 포지션이 나온다면 그 다음 날도 빠지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좀 조정력을 신경 쓰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원 본부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적극적인 투자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 제가 오늘은 코스피만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2,000포인트를 깨는 건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2,000포인트를 깬다고 해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해 10월 그리고 올해 1월 2,000포인트 깨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깼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쏟아지겠지만 오히려 2,000을 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물량이 매수세가 저는 그만큼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이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변수는 시장을 크게 흔들고 있는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결국에는 리스크죠. 시장 위험이 있는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소나기가 많이 내립니다. 그러면 좀 피해가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하루하루 움직임에 크게 목매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1년, 2년, 그것보다 10년, 20년 한다라는 생각으로 다가가면은 조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종목들이 괜찮으면 분명히 올라오니까 지금 소나기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의 이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25%나 빠지면서 2023.32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어제 상승분을 거의 그냥 돌리네요. 1.61% 급락하면서 691.47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문제가 됐는데요. 오늘 8원 10전이나 장중에 상승하면서 1193원대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전일 미국장이 한 1% 정도 빠졌죠. 네, 그 영향을 그대로 봤는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그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시아 시장을 잠깐 보면요. 지금 중국하고 홍콩 H는 좀 오르고 있고요. 빠져도 약보합 정도인데 일본 1.2% 정도 하락했고요. 우리나라 1.25%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시간에 선물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0.6% 정도 빠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어저께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수급에서 수량으로 외국인이 매수였었는데 막판에 매도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1조 3천억 정도 매도가 됐다라고 했는데요. 어저께 막판에 팔은 종목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대량으로 매도했죠. 그래서 1조 3천억을 매도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3,600억을 매도하고요. 비치하에서 2,100억을 매도합니다. 그럼 합해서 5,700억 매도했죠. 선물에서도 약 3,700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이 1,700억 샀는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 기금이 매도했다라는 게 이게 진짜 되게 특징이죠. 왜냐하면 하락하고 있는데 기관이 매도했다는 거 아주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량 한번 봐야 되겠죠. 변화가 있는지. 어마무시하게 팔았습니다. 거래소에서 1,400만 주 팔았고요. 비차에서 1,200만 주 파네요. 그다음에 기관도 340만 주 정도 파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기관도 쌍끌이 매도에 동참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급의 불안함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요 근래 원달러를 되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원달러도 하나 좀 보여드릴까요? 원달러 보시면 제가 이번 주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그 이유는 일목균형표상으로 새로운 파동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1182원 안으로 회귀해서 방향성을 새롭게 가져갈 것인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했는데 오늘 장중 한때 1196원 20전까지 갔죠.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이 1196원 50전이었으니까 거의 쌍봉 비슷한 모습을 보였죠. 이 이후의 모습이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원달러가 올라온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문제는 만약에 올라서게 되면 여기서 더 올라서게 되면 기술적으로는 1220원, 30원까지 나옵니다. 이 자리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엇 파동에서 1파 상승분의 조정파에 다시 3파 상승으로 따지면 1.5 잡으면 1220원, 30원이 나오는데 일목균형표상으로도 그 자리를 일단 맥스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파동을 나와봐야 1220원, 30원에서 일단 꼭지 찍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그 시간까지는 이 위험자산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번 2000 갔을 때 1130원이었으니까 그 대비로 60원 정도가 더 오른 상태에서 다시 30원이 더 간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위험자산의 이 가치 2023은 굉장히 높은 가격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장에 대해서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어저께 미국장은요 무역전쟁 격화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어저께 사실 장중에 잠깐 얘기했죠. 장 끝나면서 미국에서 추가 관세를 더 물리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히토류를 하나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히토류 가지고 우리는 수출 안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원자재가 무기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겠지만 지금 양상에서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우려하는 바 하나는 G20 정상회담이 다가오고 있는데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 심각해진 상황 속에서 한 번에 원터치로 협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 하나 딱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나와야 될 상황 속에서 악화될 일로에 있는 이 상황이 한 번에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면 결국 기대 심리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 안 하고 히토류 제시를 안 했다면 다음 달 20일 이후에 있는 G20 정상회담에서의 기회를 시장에 보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죠. 이렇게 되면 이번 주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중국에서 650억 달러에 대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악화 일로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특히 이 월봉은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월봉 하나만 앞으로 한 달에서 두 달은 이것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너지게 되면 이 저점은 다 그냥 지지선으로 작용 안 합니다. 지난번 이 저점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20월선이 안 깨졌어요. 한 번 20월선 깼다가 바로 올랐기 때문에 이게 두 번째거든요. 일반적으로 두 번째 지지하는 경우는 10에서 7 정도는 지지를 못합니다. 10에서 한 3 정도는 셋 정도는 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셋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봐야 되겠지만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게 흐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특히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이 매도하면서 현물 수량을 사야 되는데 올해 수량이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 특히 어저께 막판에 갑자기 매도한 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집중했다는 건 이거 상당한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SK 하이닉스 어저께 제가 얘기를 했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다. SK 하이닉스가
사실 지금 보시면요. 4주 빠졌어요. 정확하게 한 달 빠졌습니다. 지난번에 정확하게 4주 올랐죠. 한 6주 정도 오르고 6주 정도 빠진 상황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 제가 이렇게 차트를 그려놨어요.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 추세선 연장선에서 지지력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SK하이닉스를 보는 입장이 요 지지력이냐, 한 번 더 밀어내는 요 지지력까지 가는, 56,700원까지 가느냐, 싸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번 시장에 국내장이 올라올 때 1차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제가 아마 처음에 그 종목을 보시라고 했던 게 바로 뭐냐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였죠. 근데 삼성전자는 그나마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만,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 밀리긴 해서 견조한 흐름이 보이지만 SK하이닉스가 더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먼저 빠지면 그 다음에 삼성전자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지력이 안 된다면 지수는 거의 100% 밀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측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일장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죠. 사실은 2035포인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요 위치에서 여기 아랫꼬리가 두 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하방경에서 일부 잡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 저점 부분이었기 때문에. 약 6일 정도의 저점 부분에서 아랫꼬리가 두 번 생겨와서 5일선을 타려다가 그냥 밀렸어요. 그래서 다시 또 3일을 작업을 합니다. 3일을 또 작업했는데 그냥 한 방에 밀려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하방경직성이 맞다면 사실은 오늘 2035는 무조건 지키고 끝났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끝난 게 아니냐? 그건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대 음봉에 가깝게 끝났기 때문에 내일 만약 2035를 장악하고 거기서 더 안 빠진 움직임이 며칠 나온다면 하방경직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기관들의 매수세를 더 많이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금 너무 약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죠. 근데 너무 많이 팔린다. 제가 아마 그 말씀 드렸죠. 이거를 이제 넓게 한번 볼까요? 넓게 한번 보면요. 기관들이요. 요 파란색 선이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기관들이 이렇게 쭉 사가지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의 비밀일 수도 있는데요. 쭉 사잖아요. 최고치 산 시점에 종축을 보시면 어저께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삽니다. 끌어올렸죠. 그럼 지금은 기관들이 최고치로 매수를 한 자리인가요? 아니죠. 기관들은 이 정도까지 올라야 된다. 근데 과거를 한번 더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요 정도 위치가 항상 외국인들이 사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사는 위치. 그러니까 지금 외국 기관들이 더 많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횡보를 하더라도 더 많이 사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살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바닥을 논하는 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물론 지난번 저점 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을 아마 바라보고 얘기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또 PBR이 1m이기 때문에 또 2000포인트가 심리적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지만, 요때와 이때와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너무 이른 시점에 그러니까 수급이 만들어지는 이른 시점에 주가가 벌써 다 빠져버린 상황. 근데 수급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계속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내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